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글자와 관련된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꼴과 관련된 스타일인데요. 글꼴과 관련된 스타일에는 글꼴 종류를 지정하는 폰트 패밀리 속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글자 크기를 조절하는 폰트 사이즈, 다음 글자 굵기를 조절하는 폰트 웨이트, 그리고 글자를 이탈릭체로 표시할 것인지 지정할 수 있는 폰트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폰트 패밀리는 웹문서에서 텍스트에 어떤 글꼴을 사용할 것인지 지정하는 것입니다. 텍스트 단락이나 제목처럼 텍스트를 사용하는 요소들에서 글꼴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글꼴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웹 브라우저마다 기본 글꼴이 있어요. 맑은 고딕을 사용한다거나 굴림을 사용한다거나 기본 글꼴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데 문서의 디자인에 따라서 그 글꼴을 다른 글꼴로 사용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폰트 패밀리 속성이고요. 이 폰트 패밀리 속성을 이용을 해서 나는 도둠체를 쓰고 싶어 또는 나는 나눔 고딕을 쓰고 싶어 하고 글꼴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맑은 고딕이라는 글꼴을 사용한다 하면 사용자의 컴퓨터에도 맑은 고딕이라는 폰트가 있어야만 이 맑은 고딕 글꼴이 제대로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웹문서에서는 맑은 고딕이란 폰트를 사용을 했는데 사용자의 컴퓨터에 맑은 고딕이 없다. 그러면 그 사용자의 웹브라우저에는 브라우저의 기본 글꼴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글꼴을 사용을 할 때 꼭 사용자 시스템에 있을 만한 기본적인 폰트만 사용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약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웹 폰트입니다. 웹 폰트는 웹문서를 서버에 올릴 때 웹문서 안에서 사용한 글꼴 정보도 함께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용한 글꼴이 상대 시스템에 없다면 그 글꼴을 함께 상대의 시스템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웹폰트를 사용을 할 때 사용자가 웹폰트 파일을 준비를 해서 같이 웹서버에 업로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웹에서 제공하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어요. 그 웹폰트를 사용을 해서 링크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구글 웹폰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구글 웹폰트는 무료예요. 여기는 한글 폰트뿐만 아니라 영문 그리고 기타 외국의 여러 언어들에 대해서도 웹폰트를 제공을 합니다. 한번 구글 폰트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구글 폰트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여러 나라의 언어가 있어서 랭귀지 옵션을 열고 코리안을 선택을 하면 한글 폰트만 모아서 볼 수가 있어요. 글꼴 이름이 있고요. 글꼴 이름 밑에 보면 이게 나눔 고딕이 산돌에서 만든 거고 이 나눔 고딕 안에는 세 가지 스타일이 있다. 그리고 밑에는 미리 보기 화면입니다. 센텐스를 볼 수도 있고요. 패러그래프를 선택을 하면 하나의 단락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레귤러 400이라는 것은 굵기예요. 400짜리를 선택하면 이게 보통 굵기고요. 볼드를 선택을 하면 그걸 굵게 표현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엑스트라 볼드라고 해서 좀 더 굵게 제목을 표시한다거나 이러고 싶으면 엑스트라 볼드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네, 보시는 것처럼 3개의 스타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보면은 6가지 스타일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그 글꼴마다 스타일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픽셀 크기를 조절을 하면서 글자를 크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또 어떤 식으로 표시되는지도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글꼴 중에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글꼴을 찾았다. 그러면 글꼴 이름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기호를 누르세요. 그럼 화면 하단에 잠시만요. 하나의 글꼴이 선택되었다는 까만색 막대가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임베드, 그래서 문서에 어떻게 이 글꼴을 넣을 것인지 알려주는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링크 태그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임포트를 누르면 임포트문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시킬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이 임포트문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태그 안에 이 글꼴을 넣어 놓고 글꼴을 지정해 사용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타일 태그 안에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스타일 태그와 스타일 태그 사이에 복사를 해서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참고할 것은 내가 선택한 글꼴의 이름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폰트 패밀리에서 내가 선택한 이 나눔 고딕을 사용을 하려면 나눔 고딕이라고 영문으로 지정을 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임포트 문으로 폰트가 어디 있는지 그걸 지정을 해 주고요. 나는 ng 폰트라는 클래스 스타일 안에서 나눔 고딕을 쓰고 싶다 라고 지정을 해주면 이 ng 폰트라는 클래스 스타일이 지정된 단락이 두 개가 있는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나눔 고딕 웹 폰트를 사용을 해서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폰트 사이즈는 글자 크기를 조절하는 속성이에요. 글자 크기는 절대 크기나 아니면 숫자, 백분율 등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직접 픽셀 단위나 EM 단위 등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웹브라우저에 표시되는 글자는 따로 크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16픽셀로 표시가 돼요. 이 16픽셀보다 더 작은 값을 지정을 하거나 더 큰 값을 지정을 해서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이 픽셀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면 모바일 기기에서 봤을 때는 되게 아주 작은 글씨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모바일 화면이나 PC 화면을 모두 고려한 사이트를 제작을 한다면 픽셀 단위가 아니라 EM 단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EM 단위는 글자 대문자 M을 기준으로 해서 그 크기의 몇 배가 되는지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EM 단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반응형 웹 디자인을 만들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글꼴 속성 중에는 폰트 웨이트라는 속성이 있어요. 폰트 웨이트, 이것은 이제 굵기를 지정하는 것인데요. 이런 이미 만들어져 있는 키워드 값, 뭐 볼드, 라이터 이런 것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00부터 900까지의 숫자를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굵기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값이 노멀인데 노멀은 숫자로 지정하면 40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숫자로 글자 굵기를 조절하고 싶다면 좀 더 가늘게 하고 싶다면 400보다 작은 값, 조금씩 굵게 하고 싶다면 400보다 큰 값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글자를 굵게 만들기 위해서 폰트 웨이트를 볼드라고 지정을 많이 하는데 이 볼드에 해당하는 숫자 값은 700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사용하면서 적절한 값으로 조절을 하시면 돼요. 폰트 스타일 속성은 글자를 이탈릭체로 표시해주는 속성이고요. 기본 값은 노멀입니다. 그래서 이탈릭체가 아니죠. 이탈릭체로 바꾸고 싶다면 폰트 스타일을 이탈릭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돼요. 여기서 첫 번째 단락이 폰트 스타일이 이탈릭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결과 화면을 보면 첫 번째 단락의 글자들이 이탈릭체로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여러 가지 폰트 관련 속성들을 각각 하나씩 쓰다 보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폰트라고 묶어서 지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텍스트 스타일로 넘어가서 글자색을 지정하는 속성을 알아볼게요. 글자색을 지정을 할 때는 컬러라는 속성을 사용을 하고요. 이 컬러의 속성 값은 16진수 값이나 RGB 값, 아니면 뭐 색상 이름,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HSL 값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RGB 값이나 그다음에 16 진스 값은 보통 레드 빨강과 그린 초록색, 그다음에 블루 파란색의 색상 양에 따라서 색상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 RGB가 레드, 그린, 블루의 약자인데요. RGB를 이용을 해서 세 개의 숫자로 나타내면 첫 번째 숫자는 빨강의 양, 두 번째 숫자는 그린, 초록의 양, 세 번째 숫자는 파랑의 양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RGB로 나타낼 때는 숫자가 0에서부터 255까지의 값을 가지고요. 0이면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고 255면 가득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했다면 빨강과 파랑은 아예 안 들어갔고요. 초록은 거의 255에 가까운 값이기 때문에 H1의 색상은 녹색 계열로 표시가 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액센트라는 클래스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색상은 6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6자리는 처음에 두 숫자는 빨강,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에 파랑 각각의 양을 나타내고요. 사용할 수 있는 값은 00에서부터 FF까지예요. FF는 가득 들어있는 거고요. 00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앞에 빨강 부분만 가득 들어있고 초록과 파랑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액센트 스타일이 적용된 글자는 빨간색을 띠게 됩니다. 또는 컬러 이름을 쓸 수도 있어요. 블루라든지 그린, 블랙, 화이트 이렇게 우리가 쉽게 아는 색상 이름은 이렇게 그냥 직접 이름을 써주셔도 돼요. 다음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는 속성도 있는데 이것은 텍스트에 밑줄을 긋거나 가로지르는 줄을 표시하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텍스트 링크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밑줄이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밑줄을 없앨 때 텍스트 데코레이션 속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예제를 보시면 A가 링크를 만드는 부분 태그인데 텍스트 데코레이션 none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HTML5 표준규약 살펴보기라는 링크의 밑줄을 없애준 거고요. 그다음에 edited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라인 through라고 했어요. 라인 through는 그 글자를 가로지르는 선을 나타내는 거죠. edited라는 클래스 스타일이 사용된 부분 거기는 이렇게 가로지르는 취소선이 사용됩니다. 워낙 속성이 많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몇 가지 속성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텍스트 얼라인은 텍스트를 정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 개의 글자가 있는데 그 문단에서 왼쪽 기준으로 정렬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문단에서 오른쪽 정렬할 것인지 양쪽 다 맞춰서 정렬할 것인지 지정하는 것이 텍스트 얼라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얼라인이 left, right, center, justify 이렇게 네 가지 값 중에 하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들여쓰기를 하고 싶을 때 텍스트 인덴트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인덴트를 보시면 밑에 결과 화면을 보시면요. 이 문단의 처음 들여쓰기가 맨 위에 것은 들여쓰기를 지정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15픽셀만큼 들여쓰라고 했고 마지막 거는 5%만큼 들여쓰라고 했습니다. 이 5%는 뭐냐면 이 문단 전체의 너비 중에서 그 너비 값의 5%만큼 들여쓰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인덴트 속성을 사용을 해서 문단의 시작 부분, 첫 글자를 얼마나 들였을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스타일 중에 많이 사용하는 속성 중에 하나가 라인 하이 속성입니다. 라인 하이는 문단의 줄 간격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래 결과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단락은 줄 간격을 지정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 단락은 줄 간격을 아주 좁게 지정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줄 간격을 좀 넓게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줄 간격을 어떻게 지정하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읽기 편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줄간격에 사용할 수 있는 값은 숫자를 쓸 수도 있고 백분율을 쓸 수도 있어요. 이 숫자를 쓴다는 것은 그 글자 크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라인 하이 값이 2다 그러면 그 문단에 사용된 글자 크기의 2배예요. 또는 뭐 라인 하이 값이 0.7 이러면 그 글자 크기의 0.7배만큼만 줄간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글자들이 겹쳐져서 표시가 되겠죠. 여기 이제 오타가 있는데 BI가 아니라 빅라인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클래스 스타일을 빅라인을 지정을 하게 되면 글자 크기의 2배만큼의 줄간격이 생겨서 좀 더 읽기 편한 모습이 됩니다. 목록과 링크 스타일이 있어요. 목록은 앞에서 목록을 만드는 걸 설명드릴 때 순서 없는 목록일 경우에 앞에 블릿이 붙는다고 했어요. 그 블릿을 바꾸는 것이 리스트 스타일 타입입니다. 리스트 스타일 타입에 보면 내가 블릿을 넣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none이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나 서클, 스퀘어 중에서 내가 블릿을 선택해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 목록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 2, 3이라는 숫자가 붙는데 그 1, 2, 3 대신에 영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로마 숫자 또는 알파벳 이런 것들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리스트 스타일 타입 속성을 사용을 하고 그때 사용하는 값은 오른쪽 표에 보이는 이 속성 값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영어 소문자 알파벳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리스트 스타일 타입 값을 로워 알파 또는 로워 라틴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순서 없는 목록의 분릿이 스퀘어나 디스크, 서클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바꿀 수도 있어요. 웹사이트를 하다 보면 그 목록에서 분릿 부분을 뭐 특정한 로고로 지정을 한다든지 아이콘을 넣고 싶다든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리스트 스타일 이미지라는 속성을 사용을 하고 그 값은 이미지 파일 경로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에 보면 이 목록 왼쪽에 초록색 아이콘을 넣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UL의 리스트 스타일 이미지를 이미지 폴더에 있는 .png로 바꿔달라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이미지 경로를 지정을 할 때 URL이라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요. 괄호 안에 이미지 파일 경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 스타일 포지션이라는 것은 분릿이나 번호 같은 걸 조금씩 안으로 들여 쓸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은 생각보다 그다지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많이 쓰이는 것은 이제 리스트 스타일 타입이죠. 리스트 스타일 타입을 이용을 해서 분릿을 없앤다거나 분릿의 종류를 바꾼다거나 또는 순서 목록에서 숫자를 바꾼다거나 하게 되고요. 그래서 리스트 스타일 타입 none 이것을 줄여서 리스트 스타일이라고 해도 됩니다. 텍스트나 문장과 관련된 스타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대충 간단하게 보기만 했습니다. 책을 참고하시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예제들이 있고요. 그 예제들에 있는 속성 값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값으로 바꿔보면서 바꿨을 때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